한국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산세가 깊고 꼴이 좁아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산골 마을 봉순골. 이곳은 오래전부터 바람만 스쳐도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으로 유명했다. 낡은 기와지붕 아래로 아침마다 피어오르는 연기, 장작 냄새에 섞여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과 한숨. 겉보기엔 소박했지만 이 마을에는 늘 조용한 사건과 숨은 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 마을에 한 사내가 있었다. 이름은 김만돌. 덩치는 산만하고 얼굴은 투박했지만 마음만큼은 봄 햇살처럼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힘이 남달라 농사꾼들이 그를 두고 걷는 황소라 부를 만큼 힘 좋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머슴이었다. 만돌이는 읍내로 나가는 일은 몰라도 남의 집일을 돕는 데에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렇게 묵묵히 살아온 세월 동안 그의 마음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감정이 하나 자라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봉순골에서 가장 고운 얼굴로 소문난 김진사댁 외동딸 분이를 향한 짝사랑이었다. 분이는 늘 고운 옷을 입고 조용히 웃는 사람이었고 그 웃음은 보는 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큼 맑았다. 만돌이는 마당을 쓰다가도 장작을 패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안채 쪽을 향해 시선을 돌리곤 했다. 그는 분명 알고 있었다. 자신은 머슴이고 분이는 양반집 교수라는 사실을. 그리하여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라는 건 알면 알수록 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만돌이의 짝사랑은 그가 혼자만 알고 있던 작은 비밀로 밤마다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순골 전체를 뒤흔들 만한 소식이 들려왔다. 분이에게 혼담이 오갔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허튼 소문이 아닌 날짜까지 정해졌다는 확실한 이야기였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만돌이의 다리는 마치 힘이 쫙 빠진 나무처럼 주저앉아 버렸다.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고 머리는 텅 빈 듯하고 몸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남을 만큼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날 밤 만돌이는 밥 한 숟가락 넘기지 못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분이의 혼담이 그의 사랑에 종지부를 찍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며칠을 알아놓은 끝에 만돌이는 마을 주막에서 들려온 한 문장을 떠올렸다. 좋아하면 보쌈이라도 해서 데려오면 된다. 그 말은 술 취한 늙은 왈패의 허풍이었고 누가 봐도 농담에 지나지 않는 말이었다. 그러나 사랑에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마지막 기회처럼 들리기도 하는 법이다. 만돌이는 생각했다. 이대로 아씨를 보내면 평생 후회하겠구나. 비록 내가 머슴이고 천한 몸이지만 평생 소처럼 일하며 모시면 되는 것 아닌가? 그 순간부터 만돌이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그의 가슴 속에서 운명의 첫 톱니나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만돌이는 드디어 결심했다. 분이가 친척집에 다녀오는 날 칠성령 고개 중턱의 좁은 길목에서 그녀를 보쌈에 데려오겠다는 무모한 결심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산 사이로 퍼지기 시작하자 만돌이는 쌀자루 하나를 둘러매고 칠성령 고개로 향했다. 이 고개는 평소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고 밤이면 음산한 기운이 감돌아 마을 사람들도 쉽게 오르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만돌이는 사랑 하나로 겁을 잊은 사람이었다. 바위 뒤에 숨어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는 분이의 가마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흔들리는 등불 하나가 나타났다. 몇 명의 시종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작은 가마 하나가 있었다. 만돌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행렬이 바위 앞을 지나는 그 순간 그는 괴성을 지르며 뛰어들었다. 놀란 시종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고 만돌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가마를 박차고 여인을 쌀자루로 덮어씌웠다. 그렇게 그는 여인을 어깨에 메고 칠흑 같은 밤 속으로 단숨에 사라졌다. 하지만 만돌이는 알지 못했다. 그가 잡아온 인물이 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이 모든 사건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밤새도록 산길을 달려 만돌이는 드디어 자신의 낡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그는 두 손으로 자루의 매듭을 풀었다. 분명 기절한 분이 아씨가 나타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자루가 열리는 순간
그의 얼굴은 굳어버렸다. 자루에서 나온 여인은 고운 피단 옷 대신 먼지 묻은 무명 바지를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 보호대를 찬 채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어 올린 모습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랐다. 겁에 질린 규수의 눈빛이 아닌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눈빛.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품속에 손을 넣더니 날카롭게 빛나는 단도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치성령 일대를 주름잡는 악명 높은 산적 흑호의 외동딸 강월이었다. 순간 오두막은 사랑을 향한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목숨을 건 긴장감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만도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하지만 강월은 그를 베지 않았다. 자루에 실려오는 동안 들었던 만도리의 순진한 혼잣말 때문이었다. 손은 거칠어도 마음만은 비단입니다.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순박함이 강월에게 낯설고 이상한 흥미를 주었다. 그녀는 죽이는 대신 그 오두막에서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선택을 한다. 이어서 두 사람이 이상하고도 묘한 동거가 시작된다. 강월은 산적의 딸답게 거칠고 당당했다. 말투도 행동도 호탕하고 무엇보다 먹는 것도 사는 것도 평생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온 삶이었다. 반면 만도리는 비록 가난해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자신의 두 손으로 매일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둘의 세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극명하게 달랐다. 만도리가 보리밥에 실내기국을 끓이면 강월은 투덜대며 젓가락으로 휘적거렸다. 산채에서는 아침마다 멧돼지 뒷다리 고기를 숯불에 굽고 점심에는 건국을 끓여 먹던 강월에게 그 식탁은 짐승의 먹이보다 못해 보였다. 하지만 강월은 문득 만도리의 손을 보았다. 굳은 살로 가득한 손, 평생 땅을 파고 나무를 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손. 그 손을 보는 순간 강월은 말없이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정성과 진심을 맛보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강월의 손과 얼굴에 묻은 기름때를 만도리가 따뜻한 물로 조심스레 닦아줄 때 강월은 처음으로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산적 세계에서 그녀를 여자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 머슴 사내는 그녀의 손가락 하나를 닦는 데에도 조심스럽게 대했다. 말없이 두 사람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작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다. 며칠 뒤 만도리는 쌀과 소금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야 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누구와도 없는 척만 하십시오. 만도리는 강월을 남겨두고 오두막을 떠났다. 하지만 혼자 남은 강월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다. 산적의 삶은 의심이 곧 생존이었다. 믿으면 죽고 의심하면 산다는 세계에서 살아온 강월에게 만도리의 친절은 오히려 기묘한 위화감을 만들었다. 설마 나를 산으로 넘기려는 건 아니겠지? 현상금이 붙은 나를 관아에 팔아넘기려는 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도 만도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안은 톡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그때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강월은 단도를 움켜쥐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들어오는 만도리의 멱살을 붙잡고 단도를 목에 들이댔다. 여기서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리는 갈등이 극도로 고조된다. 해가 산 능선 뒤로 완전히 가라앉고 어둠이 산골짜기를 차가운 기운으로 덮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오두막 안에서 홀로 남은 강월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감정이 점점 커져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안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불안은 매서운 의심으로 변해갔다. 산적의 세계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타인을 믿는다는 것은 곧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아버지 흑호는 늘 말했다. 사람의 웃음 뒤엔 모두 꿍꿍이가 숨어있다. 믿지 마라. 그 말은 그녀의 생존 법칙이었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만도리가 떠날 때 남긴 말,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말이 이제는 이상하게 들렸다. 왜 굳이 나에게 조심하라 했을까? 왜 혼자 산길을 내려간 것일까? 혹시 나를 신고하러 간 게 아닐까? 조용한 오두막 안에서 들리는 것은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는 소리와 자신의 가빠진 숨밖에 없었다.
강월은 단도를 꺼내 들었다. 날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발했다. 그 빛은 마치 지금 자신의 결심을 반사하듯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멀리서 산길을 밟는 듯한 일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오두막 문 앞에서 멈췄다. 강월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단단한 결심이 눈동자 깊숙이 가라앉아 있었다. 문이 끽 하고 열리는 순간 강월은 재빠른 움직임으로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녀의 몸은 번개처럼 움직였고 단도 끝은 방금 들어온 인물의 목젖 아래까지 정확히 들어갔다. 그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달려온 만돌이었다. 강월은 단도를 더욱 깊숙이 들이밀듯 소나기에 힘을 줬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분노와 배신감,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생존 본능이 뒤엉켜 있었다. 어둠 속에서 만돌이의 모습은 무방비했다. 한 손에는 소금 자루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오히려 달리느라 숨이 턱까지 차오른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본 강월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산적의 본능은 그렇게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 강월은 순간적으로 주변을 스캔했다. 매복은 없는가, 뒤따라오는 자는 없는가. 그러나 들리는 것은 만돌이의 숨소리뿐이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포졸들의 발걸음도 산적의 발톱 같은 그림자도 없었다. 그럼에도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만돌이는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살기를 느끼며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다. 너무나 순박한 동작, 하지만 강월에게는 그 순박함조차 불길하게 보였다. 그는 손에 든 종이 꾸러미를 풀어 조심스레 내밀었다. 따끈한 장터국밥과 큼지막한 주먹밥.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그녀를 생각한 사람이 들고 올 음식이었다. 그 순간 강월의 숨이 흔들렸다. 단도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산적의 삶은 의심이 전부였다. 하지만 만돌이는 그 세계와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월이 다시 한번 단도를 움켜쥐고 위로 올리려던 찰나 산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수십 개의 발자국 소리가 그들의 갈등을 단숨에 집어삼켰다. 어둠 속에 수많은 횃불이 번쩍이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관아의 포졸이었고 또 다른 방향에서 밀려오는 쇳소리는 산적들의 발소리였다. 오두막 주변의 공기가 폭풍 전야처럼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세 개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었다. 강월과 만돌이 둘의 숨결이 닿아있던 고요한 공간은 이제 그 어떤 선택도 허락하지 않는 거대한 위기에 삼켜지고 있었다. 오두막 앞에 도착한 수십 개의 횃불이 산길을 붉은 빛으로 물들였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관아의 포졸들이었다. 그들은 창을 높이 들고 오두막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불길한 기운이 산 능선을 타고 내려오듯 오두막 주변을 한 겹으로 감싸며 위협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포졸들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는 옛 정을 버리지 못한 얼굴로 서 있는 분이도 있었다. 분이의 눈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면서도 결코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질투와 오기가 만들어낸 상황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이곳까지 올라온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두막 앞에 서 있는 만돌이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강월을 보호하듯 몸으로 가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분이에게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이 되었다. 그가 자신을 향하던 눈빛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포졸들의 창보다 더 깊게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곧이어 또 다른 방향에서 거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철조망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 짙은 숨결이 섞인 울림. 그것은 산적물이었다. 지붕 위와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연달아 뛰어내렸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들이 꽉 쥔 무기들은 산속의 야생동물처럼 위협적이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는 흑호라 불리던 산적 두목이 서 있었다. 그는 대지 전체를 울릴 것 같은 굵은 목소리로 상황을 가르며 말했다. 그 말은 마치 폭풍의 심장에서 터져나온 우레 같았다. 그 순간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고 어둠이 더 짙어졌다. 흑호의 눈이 만돌이와 강월에게 향하는 순간 공간 전체가 얼어붙은 듯한 적막이 흘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만돌이는 두 손을 내리고 강월 앞에 한 발 더 나섰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던질 결심을 했다.
그가 지켜야 할 것은 거칠고 위험한 삶을 살아온 산적 처녀였지만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도 지켜야 할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흑호는 그의 눈앞에 서서 날카로운 언얼도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 칼날은 산속의 달빛을 가르며 불길하게 빛났다. 만도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단단히 서서 자신이 선택한 결심을 감당하기 위한 눈빛으로 흑호를 바라보았다. 서늘한 공기가 칼끝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 순간 분이의 숨도 멎었고 포졸들의 손도 떨렸으며 산적들의 눈빛도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무너지는 감정을 느낀 사람은 강월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의지한 적 없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내준 적 없었다. 그녀에게 타인은 이익과 위험으로만 존재했으며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머슴사내는 그런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강월의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진짜 공포가 세차게 일어났다. 그것은 만도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흑호의 칼날이 번개처럼 내려오는 순간 시간은 길게 찢어지며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온 세상이 극도로 팽팽해진 긴장감 아래 숨조차 가라앉은 듯한 정막 속에서 강월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숨에 몸을 던져 만도리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서 단도가 떨어져 나가며 돌바닥에 차갑게 부딪혀 울리는 금속 소리가 모든 소리 위로 가슴을 찢듯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흑호의 언얼도가 둘의 머리 위를 스치며 땅에 깊게 꽂혔다. 곧이어 흑호는 거대한 울음을 터뜨리듯 호탕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산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감정이 전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었고 실망도 아니었으며 오랜 세월 딸이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진짜 삶을 찾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복잡한 사랑이 섞인 웃음이었다. 그 웃음이 끝난 뒤 흑호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그제서야 만도리와 강월의 시선은 눈물처럼 떨리는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향해 마주했다. 이 순간이 바로 모든 이야기가 변화하는 진정한 절정이었다. 혼란으로 들끓던 오두막 앞마당은 흑호의 호탕한 웃음이 모두의 공기를 깨뜨리며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딸 앞에 다가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는 오래도록 묵혀두었던 속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강월이 산적의 삶에 묶여 칼날과 피비린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처럼 상처와 배신 사이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 흑호는 만도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칼보다 단단한 성실함과 무기보다 깊은 진심을 본 것 같았다. 그는 딸이 내린 결정을 인정했고 그 결정을 보호해주기 위해 산적의 길을 버리지 않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을 선택했다. 흑호는 품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만도리 앞으로 던지듯 내밀었다. 그 안에는 금전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것은 딸의 혼수였고 만도리가 보여준 진심의 값이었다. 그는 말했다. 이제 산을 떠나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평범한 부부로 살아가라는 뜻이었다. 흑호의 눈빛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강월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평생을 거칠고 투박하게 살며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마음을 놓아버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이어서 포졸들은 흑호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칼을 거두고 산 아래로 후퇴했다. 분이는 누구보다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뒷걸음질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질투와 집착은 이제 흑호의 진실과 두 사람의 사랑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져버린 상태였다. 더 이상 막을 사람도 다툴 필요도 없었다. 그날 밤 만도리와 강월은 흑호에게 작별을 고하고 주머니를 품에 안은 채 산을 떠났다. 시간이 흐른 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는 금실 좋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주막이 하나 생겨났다. 사람들은 그 주막을 봉숭이 주막이라 불렀다. 주인장 만돌은 여전히 황소처럼 듬직하고
손님들이 오면 넉넉히 고기를 썰어주는 호인이 되었으며 안주인 강월은 산적 시절의 호탕함은 남아있지만 남편 앞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가끔 오두막에서 있었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웃음 섞인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리고 만돌이는 어느 날 태어날 아이에게 자신이 겪은 그 무모하고 값진 사랑 이야기를 고요한 밤마다 들려줄 생각으로 늘 마음속에 이야기 하나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은 칠성령에서 시작된 잘못된 보쌈에서 싹튼 인연이자 기적이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 그렇게 봉순골의 사랑 이야기는 세월을 넘어 아름다운 야담으로 남게 되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